서울 패션 라디오 109화 시작합니다. 와우! 요! 오늘은 호두도 같이 있습니다. 호두 요! 호두 안녕! 호두 인사 못한다. ADHD 호두. ADHD 두 마리가 저희가 한 2주 쉬었죠? 1주 쉬었나? 일주일 일주일 쉬고 네. 근데 업로드가 늦어가지고 맞아요. 좀 보니까 한 달 10일 만에 아니 한 달 5일 정도 맞아요. 만에. 네. 방송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다들 그만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길게 얘기할 거 있잖아. 저는 지금 2주인가 3주인가 만에 나왔는데 개인적인 일이라 개인사랑 일사 일사가 있었는데, 일사는 얼마 전에 이제 그 GD랑 나이키가 콜라보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어요. 둘이서 권도원이라고. 그거 이제 흰색으로 된 거죠. 맞아요. 거기 그 브로그 슈즈 형태에다가 스우시 달린 거, 그리고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달린 거. 그게 약간 그 옛날에 아디다스에서 나온 만보기 시계하고 느낌 비슷한 느낌이 그 앞에 덮개가 있다는 점은 네. 좀 그렇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코란 느낌으로 나왔던 옛날에 나이키 스우시 있던 거 뭐 그런 느낌인데, 그거 마케팅을 저희가 텔레포트에서 했어가지고 싹 다 저희가 해가지고 꽤 오래 준비했어요. 7월부터 준비해가지고 고생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어우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 한남 꼼데가르송에서 한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 네, 한남 꼼데가르송, 그리고 홍대 웍사웃, 라이즈 웍사웃,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공간이 또 있어요. 그 나이키의 프라이빗 공간, 네네, 거기까지 해가지고 3개를 한 번에 운영했어요. GD를 직접 봤나요? 네, 직접 이거 하면서 네. 그 악수도 하고. 악수를 하면 굳이 와가지고 이제 보그 유튜브 가보시면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 몰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몰카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은 누구를 보그에서. 죽인 거예요? 네? 그냥 온 사람들 중에 해가지고 그냥 막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하고 막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고, 저기 지금 빨리 들어와서 너무 좋고 했는데 왕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선물 주고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진짜 다들 찐 리액션이 나와서 GD하고 좀 사진도 좀 찍고 그러죠. 그날 첫날이었거든요. 와, 이게 다 준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 엄청난 불안감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냥 뭐 저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 느낌. 약 먹어서 그런 거야. 네. 아니 방송사에 엄청 차분해졌어요. 그런가? 네. 아까도 보니까 뭐 그걸 좀 도와주더라고. 차 파킹하고 이러는데. 알아서. 저 원래 그냥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랬을 텐데. 맞아요. 아니, 그렇게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어제는 또 저희가 썬데스쿨이랑 같이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032C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032C랑 올라가서 제가 만든 거가 032C 올라간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막 다양한 매체에 많이 올라가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진짜 032C는 좀 더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오늘 출근 안 했죠. 여기 왔습니다. 그때 한번 검사했잖아요. 네, 제가 ADHD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건 아니었고. 그때 뭐 보니까 귀 소리 맞추고 이거 뭐 반도 못 맞추고 막. 맞아요. 그렇게 하고 학생 기록부 떼가고 뭐 지능 검사하고, 지능 검사 얘기는 안 했죠 제가. 지능 검사는 했던 것 같아요. 지능이 높다고 뭐 그런. 맞죠. 했죠. 그래서 그걸 다 한 결과 저는 졸라 ADHD다. 근데 생활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 삶을 너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렇군요 하고선 이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기 싫은 거를 잘할 수 있는 데랑 하기 싫은 거를 못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데랑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데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선생님이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좀 그게 다른가 봐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약이라는 거예요. 넌 아직 이쪽이구나? 엄청 이쪽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너가 진짜로 변하고 싶은지. 그렇게 해서 진짜 변하고 싶다. 근데 그렇다고 제 성향들 있잖아요. 막 정신없고 사람 좋아하고 뭔가 오지랖 넓고 막 이런 다양한. 근데 그게 꼭 ADHD 아니라도 사람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오지랖 넓은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5년 정도 대충 5년 정도 먹으면 이쪽 뇌가 다 온대요. 근데 그냥 저는 혼자서는 그냥 그러니까 조금 먹어보래요. 한번 먹어보고 본인을 관찰하고 같이 맨날 매주 가거든요. 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제가 좀 놀란 게 그 사진 톤 중에 쨍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되게 쨍해졌어? 뿌연 톤으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삶을. 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엄청 그러니까 이걸 근데 먹은 지 이틀 만에 깨달았어요. 그냥 처음 먹은 날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7시 반에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먹자마자 못 자겠는 거예요. 왜? 각성제거든요. 그게 각성제가 ADHD가 아닌 사람한테는 각성제인데 ADHD인 사람한테는 그 뇌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쨍해졌고 그리고 그냥 제가 1번 일을 하고 싶으면 1번 일을 해요. 2번 일을 하고 싶으면 2번 일을 하더라고요. 그거 좀 놀랐어요. 근데 그게 그 대신 더 예를 들면 저 집이 완전 너저분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뭘 이렇게 너저분하게 놓으면 그걸 자꾸 제가 치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이 어지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냥 그게 치우고 싶어져요. 그런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 보고선 조금 재밌고 있어요. 엄청난 약이네요.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아 근데 누구세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 눈빛이 좀 또릿또릿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냉정한 얼굴. 족밥이에요. 근데 어쨌든 좀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상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쪽도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애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정상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무죄. 무섭기도 하고 좀 더 관찰 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 네. 그래서 원래 잠을 예를 들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집중이 안 되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고 6시에 맞춰놓으면 9시에 일어나서 10시 출근했거든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옆에서 그 일을 하고 자! 못 일어날 거잖아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냥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면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피곤이 누적되는 걸 몰라서 한 방에 졸라 자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원래 살던 패턴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가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세요? 부모님이랑 요즘 자주 안 보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검사 받았다니까 갑자기 엄마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ADHD 유전이거든요. 에? 엄마가 ADHD였던 애요. 엄마 생각이 그렇대요. 검사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너가 말하는 모든 게 다 나의 성향이다라고 해서 미안할 건 아니다. 그냥 재밌게 잘 살았다. 어머님께서 너무 그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위로 차. 그쵸. 근데 그러고선 약 먹는 거 그냥 별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DHD가 심하면 무조건 엇나가는 삶을 살 확률이 높대요. 청소년기에. 근데 너는 왜 자존감이 높니?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존나 높고 근데 자존감이 왜 높니? 해서 막 이제 인생 얘기를 한 몇 시간 했는데 부모님 덕. 부모님 덕이었어요. 그냥. 네가 엇나가긴 진짜 엇나간 거거든. 다양한 의미의 엇나감이 있으니까. 근데 자존감은 높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게 되게 엄청 쉽지 않은 일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훌륭하네. 네. 그랬습니다. 네. 성우형 어떻게 지내셨나요? 끝난 거야? 네. 저는 연말이니까 우리 연말 연시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저녁 식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가 나와야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네. 이번에 좀 유난히 너무 특이한 경험이라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오름이라는 데를 갔어요. 제주도. 아니요. 서울에 있는 올름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식당인데 너 진짜 너 딴 사람들이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된대. 괜찮아 호대. 그 올름이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밥집이에요. 1층 스케줄 2층 그 테라스룸 그리고 3층이에요. 스케줄은 뭐예요? 그 청담동에 있는 카페인데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열어놓고 있는데 번호표 뽑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좀 약간 느낌이 나이트 웨이터 같은 느낌이고 아마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거야. 아마. 거기 3층이에요? 네, 거기 3층이에요.
그래서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사실 별거 없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찍기 좋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과 뭐 식기구들 뭐 이런 것들로 인기가 많아요. 중요한 곳이네. 올름, 중요하죠. 올름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릇도 막 에르메스 그릇 쓰고 좀 뭐 불가리아하고 무슨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식당이 불가리아하고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하나를 물어봤더니 음식을 불가리아에서 영감을 받아서 뭐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 접대인데 진짜 뭐 이렇게 진짜 요만큼씩 나오고 뭘 진짜 먹는 거는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상대방이랑 저랑 같이 우리 일행들은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있고 우리 또 룸에 있으니까 그 뭐 아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예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선정했어요 거기? 우리 저 비사고. 오케이. 근데 외부에 있는 분들은 꽉 차 있는데 나름 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꼭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용도에 따라서. 데이트하기는 괜찮은데. 오케이. 데이트도 거의 못 봤어요. 여자들끼리 온 사람들이 여자분들끼리는 거기가 좀 케미에 맞을 수 있나 봐요. 젊은 여성분들. 그 위통 작은 사람들끼리 우리는 국밥 팍팍 퍼먹어야 되는데. 맞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가지 마시라. 저랑은 안 맞네요. 네, 그 건물 1, 2, 3층은 다 몹쓸 곳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게 근황이었군요. 저도 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밖에서 했는데 제가 그 한국식 뭐 일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국식 횟집인데 좀 좋은 횟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 여기거든요. 그 배정철 어도라는 알죠. 아시죠? 네. 배정철 이제 사장님 유명해요? 대표님이 어도 해가지고 네. 난리 나는데요. 네. 바글바글한데.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저기 소도수사 약간 그런 가라로 나오는 거죠. 푸짐하게 나오는 횟집이죠. 그 프랜차이즈예요? 아니 다른 데인데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네. 근데 아무튼 어떻게 뭐 이렇게 먹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하나의 회를 크게 시키고 뭘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디쉬 같은 느낌으로 전체 뭐 메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뭔가를 줘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다르지만 그 통영 가면은 다찌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저거 많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에 좀 되게 굉장한 고급 버전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예요? 일단 둘이 먹었는데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한 40몇만 원 나왔어요. 비싼 데구나. 근데 저희가 다시 몇만 원까지 안 나올 텐데. 그 사케를 비싼 걸 먹었어요. 술. 네, 사케를 15만 원, 17만 원짜리 먹었으니까 10몇만 원 할 거야. 이게. 맞아요. 네, 그렇게 엄청 비싼 집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되게 활동적이시고 거기도 이제 룸이 있고 그냥 그 홀이 있는데 같이 가신 분이 아주 단골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의자를 딱 하고 오셔가지고 도마랑 자기 칼을 가져오셔서 방마다 다 돌아 다 잘라주시고 그거를 다 막 해주시고 막 블루 문어 같은 거 막 어떻게 하고 막 되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부럽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빨리 우리가 회식한다 그러면은 가면은 또 좋을 만한데요. 왜냐면 이렇게 뭐 너무 번거롭지도 않고 맞아. 또 푸짐하고 또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죠, 다 많이.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는 다 룸이고 네. 가운데 홀은 되게 작아요. 네, 근데 좀 웃긴 게 그러니까 그런 조금 비즈니스 자리들에 많이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가봤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그 예약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쪽에서는 무슨 방송 얘기를 겁나 하고 영화 제작자 방송 뭐 JTBC 어쩌고 뒤쪽에서는 증권 얘기를 겁나 하는 거예요. 업자맨들이 많이 오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제가 제일 어리고 네. 아무튼 좀 어른들 가는 데죠. 재밌었어요. 네. 여기하고 또 유명한 데가 요거에 조금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더 캐주얼하다 그럴까?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신사동에 김수사라고 있어요. 아, 거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해요. 유명하죠. 네. 사람들 엄청 많이 가고 두 군데가 강남에서는 그런 아, 그 김수사가 그 카테고리에서는 인기가 있는 집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쪽에 그 철로 만든 오브제가 작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빨 안 깨지려나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읽을까요? 네, 네. 댓글 읽으시죠. 일단은 오늘은 뭐 윤수 씨가 없으니까 네. 간만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 자, 프롬도쿄 투파리님. 이분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방송 오랜만에 올렸어요. 아, 그런가요? 거리두기 시작 날에 듣는 위드 코로나 시절의 추억 방송. 그렇네요. 이게 우리가 좀 찍어놓은 지가 몇 달 동안 계속 좀 묵혀놓고 맞아요. 편집을 못하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올려서 조금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2도던데 윤수님이 반팔 보니까 따뜻했던 때가 그립네요. 윤수님은 오늘 뭐 코로나 의심으로 지금 검사 받으러 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짤이 그러니까 그 메인 화면이 추억하며라고. 위드 코로나 시절을 추억하며. 네, 저 이거 보고 좀 웃었어요. 네. 그 다음에 김민규님 자막이 생겼네요. 시청하는데 매우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이 굉장히 띄엄띄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막을 아예 안에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넣고 싶은 말은 만큼 넣어줘 했어요. 조금 넣어주더라고요. 잘 보다 보면. 계속 그래요? 듣고만 초반에 있으면. 좀 있다가 없어요. 아 근데 그 자동 자막 그거 아, 그거 아니고요. 아예 넣었어요. 그렇구나. 그냥 그분이 계속 편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다음은 솔로이스트님. 아니 폭풍 어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림님 자막 생긴 거 좋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많은 고민과 리액션이 있네. 노력을 통해서 못할 거 한 건데 그래도 맞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참 뿌듯하네요. 네. 최근에는 또 음질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졌어요. 네. 우리 많이 저희가 발전했네. 아주 좋은 기기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썩음썩음해지면서 이제 품질만 좋아지는 거죠. 아 근데 그 음질 가지고 뭐라 했던 분들은 이제 안 들으시겠죠. 그렇죠. 구독지도 하고. 마지막이었지, 네. 댓글이. 그래도 우리가 2,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2,000명이 넘을 줄이야.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네. 네. 그러니까 이게 2,000명이 보통 그 앞에 이렇게 쫙 2,000명 모였으면 엄청난 그 그럼요. 숫자일 텐데 이 뭐 몇백만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어렵게 왔죠 우리 여기까지. 맞습니다. 네. 누군가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준 H님 1시간이라니 귀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뭔 얘기를 1시간이나 했죠? 뭐. 그냥 근황 얘기였었던 아, 것 예.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김민규님 또 잘 보았습니다. 비니가 두꺼우니 매우 따뜻해 보입니다. 이거 영상에 찍은 걸로 네. 윤수가 비니 쓰고 있는 거를 보니까 로로 피아나고 뭐고 상관이 없다. 어제가 네. 오늘도 춥지만 어제가 진짜 추웠잖아요. 영하 10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안 춥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딴 데는 옷을 입어서 괜찮은데 그 귀랑 얼굴이 정말 시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뭐 일 있어서 나갔다가 낮에 또 미팅을 가는데 제가 그 로로피아나 그 비닐을 저 그냥 박스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써봤어요. 귀까지 덮으니까 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캐시미어 비니는 함부로 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쓰려면 영하 한 20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니는 또 특별히 서구랑 충주는 상관이 없겠지만 머리가 완전 짓눌리잖아요. 그쵸. 쫙쫙 달라붙는데 이걸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쓰면 계속 써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어요. 저희 한번. 네. 캐시미어 비니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이스트님 오미크론 터지기 전에 녹화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에 트랑퀄리티 불량 감자형이 쓰시니까 로롭이라는 죄수 같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의 댓글을 제가 남겼습니다. 일주님 릴준. 릴주님 흐흐 기다렸어요 이렇게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셨어요. 네.
이 김태형님 댓글 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팟캐스트 때부터 듣고 유튜브 때도 계속 보는데 그동안 댓글 한 번 단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접어야 하나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차 했는데 한 달 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걱정과 아쉬움에 매우 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올라와 기쁜 마음에 댓글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항상 재밌고 즐겁게 보는 소리 없는 구독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냥 접을 생각 전혀 없어서 막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달 정도 안 올라오면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 공지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 커뮤니티 기능 있어요 우리? 네. 아 있구나. 우리 잘 나갔네. 그리고 아니, 또, 원래 있어요? 아, 처음부터 있어요? 네. 오픈톡방에서 누가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자기 얘기 쩔라고 들고 그냥 우리도 같이 얘기하니까. 아니 그분들은 일단 방송에 관심이 없어요. 맞아. 네, 최저가 이런 거 살려고 모이는 아 분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2,000분 중에서 그분들 안 듣는 분들인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JB님, 와, 그동안 설거지를 못해서 그릇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거짓말 해주셨고요. 이거 댓글 누가 단 거예요? 구라치지 구라치지 마세요. 윤수. 당연수죠, 뭐. 네. 그 다음에 Go on your way님, 기다렸습니다. 네, 알바 시간 타임머신. 아 알바에 도움이 되신다니 참 기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알바를 하시나 봅니다. 이게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어디 틀어놓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아니 뭐 한적한 편의점에서 이어폰으로 끼고 있다가 사람 오면 뺄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맞네요. 옐런킴님, 우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음.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딱히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수 씨는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고 댓글 남겼습니다. 역시 미친인간. 김태경님, 만약 나중에 방송에서 이 댓글을 읽어주신다면 내용을 기억하고 있진 않으시겠지만 이번 주제에 대해 정말 슬슬 공감이 되고 있네요. 저도 몇 년 전에는 정말 짜친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신사 메인에 올라가고 UI인이 광고에서 입고 나오고 매출이 몇백억을 넘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급식픽이니 교복이니 뭐니 하지만 그것도 결국 브랜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 단순히 1차원적인 생각으로 브랜드를 폄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패션업 종사를 희망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주제가 더욱 와닿았습니다. 아 인서울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경님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은 그런데 저게 제가 한 말이었어요. 승준이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때 거기서 아마 힙스터 욕을 졸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새끼였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본인이 엄청 그랬었어요.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아유. 백화점 브랜드들을 다 뭐 개무시하고 이러면서 그게 또 언더그라운드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도 모르는 얘기죠 사실은. 네. 네. 제도권에 잘 편입되신 두 분이 뭘 아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같이요 장돌뱅이들이나 알지. 그 다음에 큐님 서페라 얼른 보고 싶네요. PS 가로수길에서 서구님 보고 너무 놀라서 인사도 못하고 계속 많이 쳐다봤는데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제가 기억이 나요? 아니 기억 안 나고요. 그러니까 가로수길을 이제 별로 갈 일이 없는데 그쵸. 지난주 토요일에 오랜 친구랑 소주 약속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칼처럼 빨리 마시고 커피 스타벅스에서 한 잔 시켜가지고 밖에서 마시고 빠이빠이를 했어요. 네, 컴팩트하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빤이 일단은 전혀 몰랐고요. 네. 네, 별로 그렇게 사람 많지도 않았고 길에 주위에 별로 네.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건너편쯤에 있지 네,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낸데 이러면서 다니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별로 주변을 잘 신경 안 쓰는구나. 그래서 엄청 두리번 거리는 타입이거든요. 걸을 때는 막 다 봐요, 막 이것저것을.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은 안 보나 봐요. 젊은 여자분들은 그런 거 캐치가 엄청 빠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딱 이렇게 싹 둘러보면 누구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의가 집중돼 있으니까 굉장히 레이더가 빠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좀 그렇지가 못하죠. 아니 저는 되게 많이 잘 캐치한다고 생각하고 제 여자친구는 아예 모르는데. 아 그래 또 사람 따라 성향 남녀 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네. 참고로 갑자기 성인지감 됐어. 지성 이제 또 가로수길에 자주 가신다면은 친구 초등학교 앞에
그 강남 돌곱창이라고 네. 갑자기 밥집. 네, 저의 그 헤이오리. 최애 곱창집이 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최애 곱창집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맛이 변하고 이런 곳인데 거기는 거의 혹시 위에 부추 얹어주는 데 아닌가요? 실패. 거의 대부분이 다 부추 얹어줘요. 근데 맞아요. 아, 맞죠? 그래? 네. 토스트로 그 기름 그래. 그 나도 압니다. 거기 되게 맛있어요. 네. 네, 실제로. 거기 오래 다니던데요. 아니 옛날에는 서구형 하면 가로수길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가로수길에 있었으니까요. 작업실 맞아요. 몇 번 있었죠 가로수길에. 네. 강남곱창이라고도 보통 아 맞아. 그렇죠? 네. 네. 거기 부부가 운영하시고 사장님까지 나온다. 아무튼 김태경님 네. 미치겠네요. 개재밌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하루 종일 듣고 있네요. 누군가 누군가 우리 오픈톡방에 서페라가 개재미 이렇게 리액션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성모 네. 화백에 짤을 좀 쓰셨죠. 네. 청주 쿨가이님, 윤수영 보고 싶어요. 윤수영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한번 걸어보시고요. 인스타에 연락처 있으니까요. 오아시스니 얼른 돌아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11일 전 이런 분도 돌아왔어요. 계시고. 네. 4명이나 좋아요를 눌렀다. 아, 11일 전에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진짜 얼마나 우리가 안 올린 겁니까? 쓰레기. 그 다음에 DDU 장님, 뚜장인 것 같아요. 뚜장인가요? 네. 영상 왜 안 올리시나요? 이런 얘기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요 댓글은 제가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태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검토 대기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태클 아무도 걸지 않아요.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 관련 이슈라는 거는 아, 이제 내부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편집자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그런 정도의 이슈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한 10개 정도가 쭈르륵 올라갈 거라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호님 언제 와주시려나. 굉장히 많이 이런 분들 계셨네요. 딱 보니까 이제 한 12일 정도가 이분들의 좀 참을 수 있는 한계치였나 보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그 이상 가니까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꿀잼썰. 서울 패션 라디오 10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또 이게 연말이 왔다는 기분을 확 느끼게 해주는 주제예요. 네, 솔직히 저희랑 뭐 일도 상관없지만 일 정도 상관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적으로 상관없지만 오케이. 서페라랑 서페라랑. 네. 그런데 이제 그 하이피스트에서 매년 그 2013년부터 하이피스트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패션과 스트릿웨어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어떤 스트릿 컬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 100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연말이기도 해서 이 인물들로 지난 2021년 한번 돌아보자. 요게 나오면 한 줄을 깔끔하게 채워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보니까 올해는 또 유독 그 한국의 어떤 그 힘, 저력, 크리에이티브 그냥 뻥쑥 들어가 있더라고요. 듬뿍맨. 100명 중에 몇 명이야? 6명이나. 그리고 원래 들어가시던 형님들 빼고 들어간 건데 그분들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꽤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이 업계에 지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력이 2명인 거로 따지면 7명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7명인 걸로 0.5. 그래요. 이런 걸 할게요. 서운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매년 연말에는 사실 우리 하이백하고 그 다음에 연말 결산 어월즈 이거를 꼭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올해도 이렇게 하려다 보면서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매년 예를 들면 뭐 구찌의 그 알렉산더 미켈레라든지 막 그 해를 완전 씹어 잡수신 약간 그런 크리에이터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렇게 딱히 이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이 뾰족하게 드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구? 저는 자크미스랑
다니엘리 정도? 아니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야, 아 근데 야, 아니, 알렉산더 미켈레 미켈레 형은 이런 느낌. 그때 도끼로 대가를 다 깨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미켈레 있고 뭐 버지라블 한참 때. 버질도 있었고 그 전에는 에디 슬리머. 뭐쭉 있었거든요. 아. 그 급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춘추 전국시대다. 네, 내가 볼 때는 응.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긴 했는데 약간 그 휘어잡는. 예, 끝판왕 같은 느낌은 올해 크게 안 보였는데 좋긴 좋아요 그런 것도. 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좀 다양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진짜 하나의 빅 트렌드가 지금 패션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프나 강혁 같이 어떤 굉장히 독특한 어떤 뭐 해체주의와 뭐 여러 가지 유스컬처와 등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션을 또 만드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있고 반대로 뭐 카니에 웨스트 같은 또 걸출한 인물들도 있고 버지라블로처럼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어떤 스트릿웨어랑 하이엔드를 또 섞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사퇴했지만 다니엘리처럼 하이엔드를 또 새롭게 바꾸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리스트에 그 관심 있게 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 테클라라는 홈웨어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었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빅 트렌드가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트렌드가 좀 이곳저곳에 있는 게 좋죠. 뭐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기회를 얻는다는 면에서 좋은데 막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게 팍 뜰 때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쵸. 스타가 필요한 이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패션이 아무래도 코로나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건 아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도 살짝 듭니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저희가 지금 꼽는 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버지라블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버지라블로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거의 휘어잡았었죠. 성취를 했고 사실 그 본인이 이제 살아 있었다면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했던 마지막 그 컬렉션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또 그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추모의 어떤 컬렉션이 아니라 그냥 작업의 연장선이 되었다면 사실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컬렉션 자체로서 더 그쵸. 반향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9화의 2부와 3부에서 저희가 그 하이펀드레즈 하이백을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번 화에서는 잠시만요. 그런다고 막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우선 1부에는 한국인들 하이피스트 생각보다 6팀이나 올라갔으니까 한번 한국인들 얘기해보고 3부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얘기를 반대로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렇게 정하고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또 약 한번 먹어야 되겠네. 아직 한 달도 안 먹어가지고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아따 진짜 진짜 노력하네. 안 하던 짓을 또 방송 녹음 시작하니까 또 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요. 여기 안 보이던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승준이가 잘 아는 임동준님이 아니에요. 네네네. 포스타 가이드 팩션의 동준님 코파운더예요. 근데 이제 동준 씨가 계속 전면에 나서고 있어서 그냥 임동준만 뽑은 것 같고 아하. 바로 카톡했죠. 축하. 했더니만 자기 아예 생각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일하다가 갑자기 봐가지고 엄청 카톡이 쏟아져가지고 얼떨떨하고 기분이 너무 좋다 정도의 소감. 기분 장난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뭐 이렇게 언지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 좋고 하지만 야근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임동준 이분의 그 컬렉션은 해외에서는 어디를 통해서 보통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는 편집매가 많이 있어요. 스타키스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센스 같은 데 들어가 있고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만들고 근데 저는 그 사실 그 파프 같은 경우 충분히 여기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는 오히려 그 같은 한국인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달에 건너서 혹은 뭐 바로 아는 사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작업들이 조금 덜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오징어 게임 별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듯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저는 그 포스터 갈팩션, 뭐 해인서 그리고 또 강혁 뭐 등등 이제 지금 엄청 자기의 어떤 세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글로벌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 뭐 99%이즈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젊은 디자이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K 패션이라든지 뭐 K 뭐 어쩌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류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의 전면에 이제 그런 주류 대중문화의 무언가들이 뭐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된다면 사실 패션에서 이분들이 만드는 게 나중에 한 10년 후로 봤을 때 정말 한국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종류의 좀 창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어떤 흐름처럼 보일 것 같고 정욱준, 우영미 다 테일러링 기반의 뭔가를 하는 디자이너들이었고 그들이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었는데 그 해인서, 강혁, 임동, 파프 이 세 개가 사실은 되게 결이 또 맞는 결이 그러니까 비슷한 결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죠. 맞아, 교집합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동시대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것들로 한국 패션이 누군가한테는 대표될 수도 있겠다. 해외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제 막 디테일하게 뭐 매출 규모나 막 이런 것들까지 막 듣는 사이에서 그냥 이 브랜드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냥 정석적인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부분의 브랜드는 인지도는 유명한데 정작 팔리고 있지는 않다거나 뭐 이런 이제 중간 과정들의 브랜드들이 꽤 많았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되게 잘 되는 척해서 한국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브랜드도 좀 있었고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입고 있는 브랜드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이 가격대에서 그걸 이뤄낸 브랜드가 별로 없다고 저는 느껴서 물론 뭐 은근히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성취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들이 되게 전 좋은 것 같고 그 요번에 버즈라블로 죽었을 때 파프에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올렸던데 버즈라블로랑도 뭔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었죠 우리는. 네, 그래서 그때는 발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그랬었는데. 없었죠. 근데 지금도 뭘 한다고 얘기는 제가 하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결과물까지는 다 끝났거든요. 이제 프로젝트가 빠그러지진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아마 이제 누군가가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더라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어떤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가 나갈지. 아니 그런데 이분은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제 이런 데서 선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의 면모를 이렇게 보면 해외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글로벌 브랜드에서 뭐 어떻게 무슨 뭐가 됐다든지 막 이렇게 해외에서 그래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좀 있는 그런 편인데 와. 이분은 거의 그냥 한국에서 그냥 뭐 이커머스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서 알려졌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대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뭐 파프도 LVMH 어워즈 이런데 그 세미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죠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야지만 일종의 인정을 받는 흐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파프나 강혁이나 해인서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 말하자면 주류 시스템에 본인들이 그 일종의 끼려고 거기에 편입이 들어가지 되려고 않았죠. 혹은 거기에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한 작업이 글로벌에서 어떤 먼저 오히려 평가를 받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은 다음에 굳이 집중이 안 되네요. 근데 그 네. 재밌는 거는 너 때문에 망했어. 해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졸작했는데 다 와가지고 협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확 유명해진 거고 강혁은 그냥 진짜로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화제가 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업이 좋아가지고. 근데 물론 해인사나 그래도 강혁은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뭐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파프는 완전 리얼 생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LV 애매처 어워즈 그렇게 올라가고 둘 다 한국에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다양한 작업들 하면서 올라온 건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고 역시 인터넷 세상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6명 중에 생짜 한국 장사 생짜들이 2팀이나 있어요. 젠틀몬스터 사실은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젠틀몬스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 김한국님? 설립자분은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미 그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크리에이티비티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이제 뭐 기업에서 밀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장사가 막 잘 되고 그렇지만 해외에서 쇼를 막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했다든지 이런 그쵸. 상황이 아니고 아직 브랜드도 초기 단계고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본인들은 그렇게 아직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믿고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 자체만 가지고 이 정도로 인정받는다는 거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맞아요. 젠몬이 좀 달랐던 게 올해가 원래도 장사는 존나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품 브랜드나 아니면 하이비 엄청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랑 콜라보를 엄청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는 방식들이 진짜로 2021년에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좀 너무 요즘 느낌이 할 정도로까지 막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근데 그런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리 없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정말 내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뭐 템버린 뭐 이런 것들 템버린도 보면 그렇고 누데이크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젠틀몬스터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일단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설립자잖아요. 네. 젠틀몬스터와 관련된 그쵸. 모든 브랜드.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해요.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디자이너가 앞에 나오지 않는 브랜드잖아요. 그쵸. 네. 그냥 브랜드란 말이죠. 네네. 근데 내부에서 어떤 최근에 특히 그 몽클레르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 같은 것들 제가 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 그러니까 브랜드의 모든 컬렉션과 브랜드에 나아갈 방향과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제일 중요한 결정들은 다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크리에이티브적인 컨펌도 본인이 다 하는다고 그쵸, 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경영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경영도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는 또 젠틀몬스터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그들이 만든 어떤 이미지들과 컬렉션 같은 것들이 주는 힘은 정말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아시아에서 터졌고 중국에 터졌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랑 협업도 하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뭐 한국의 작은 뭐 선글라스 브랜드 아무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젠틀몬스터의 어떤 저력 같은 것들은 결국 사람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면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맞아요. 네, 왜냐면 팀 빌드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젠틀몬스터가 잘하는 애들 다 들어가가지고 맞아. 사람 없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청 떴었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 받고 막 어쩌고 막 이러고 나서 의외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예전같이 않게 약간 소강 상태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크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확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말한 대로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내부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첩보로 몽클레어를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듣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듣고 플러스 초대된 인원을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썼는지 나누기 초대된 인원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그냥 그 한 사람 본 사람당 몇백만 원 쓴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오너가 크리에이티브까지 다 관여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면 경영자가 그런 거 중간에 끼고 뭐 회계팀 끼고 해가지고 결정하는 순간 절대 불가능하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몇 사람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그게 쫙 퍼져나가고 매체를 가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진짜 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지드래곤 얘기를 음악가.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형은 계속 있잖아요. 이 형님 아니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빠져 있었나? 작년에는 피스 마이너스 나이키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재작년도 들어갔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 군대 갔을 때 좀 빠졌나? 네 그때 좀 빠졌고 그러니까 군대 제가 봤을 때 혁오와 GD가 서로 스위칭하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군대 갔을 때 혁오였지. 네, 아무튼 지드래곤은 이번에 들어간 거는 음악 때문이 아니라 피스 마이너스 원 때문에 그쵸. 들어갔다고 봐야죠. 패션으로 들어간 거죠. 네. 국내 아이돌 아직도 원팝 아닌가? 제 느낌은 아직 뭐 BTS 뭐 이런 그런 느낌 아니고 이런 패션에서나 뭐 이런 저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쪽에 그럼요. 그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한 영향력을 이제 빅뱅과 그 BTS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BTS가 훨씬 나요. 정말 그렇죠. 전임 미답의 어떤 성취를 올리고 있잖아요. 음악적으로 또 네. BTS가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실제 활동을 하고 일단 GD가 속해 있는 빅뱅은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 팬인 누구 팬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글로벌리 영향력으로 따지면 BTS를 이길 만한 사람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국내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빌리 아이리시 정도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급이네. 아니면 카니에 웨스트. 네. 그런데 이제 BTS는 아직 제가 봤을 때 그 빅뱅이 한창 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로 출발을 해서 그 멤버 각각의 캐릭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작업이 음악과 아이돌 이외의 것들로 확장될 때. 그러니까 GD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아티스트의 성취를 얻어갈 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BTS가 바로 그 조금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그 사람의 일상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가령 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RM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음악이나 그 본인이 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힙합 같은 분야 외에 패션 그리고 뭐 예술, 가구, 그런 쪽에 뭔가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빌드업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GD가 나이키랑 뭔가를 하고 아직 BTS는 그렇게 유명하고 앰버서더가 되고 브랜드에서 뭐 초청을 뭐 모두 하고 싶어하고 그러겠지만 실제 루이비통의 앰버서더이기도 하고 근데 이 레벨이랑은 아직 차이가 있다. 왜냐면 그쵸?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GD의 레벨에 서려면은 결국 그 팀의 어떤 기획되어 있는 보이스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 차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성우 형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그 바로 전 단계라고 느꼈던 거에서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는 게 개인 인스타그램 만들어진 지 2주나 일주일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얘네가 이제 어디로 확장될 건지 이제 자기 재능과 자기가 가진 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다. 맞아요. 싶긴 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방식은 또 아마도 GD가 하는 방식이랑 많이 다르겠죠. 그쵸. 일단 BTS 같은 경우는 그 좀 위험함이 없잖아요. 아 느낌에 치명적 뭐라고 해야 되나 베레스 느낌이 없다. 일종의 그러니까 네. 되게 착하고 뭔가 선하고 약간 그런 종류의 멋있음인데. 근데 걔네들은 있잖아요. 선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선할까요? 그러니까 그 기획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기획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그리고 젊은 나이 한참 놀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아이들이 막 공연 끝나고 바로 숙소 돌아와가지고 또 팬들하고 뭐 이거 하고 막 자기들끼리 술 먹고 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무슨 딴짓 같은 거를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 애들이. 근데 그걸 보고서 저 느낀 게 이게 갑자기 빡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빅뱅은 중중중중 올라갔잖아요. 빡 올라가서 이거 잘못하면 낭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더 조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지.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저는 좀 스포일돼 버릴 반대 같아요. 오히려 BTS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2018년 그 정도부터 올라왔죠. 좀 세계 차트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화양연화 이런 앨범들 나왔을 때.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는 방탄소년단이란 이름 유치하다고 비웃었던 졸라 그 한 3, 4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중소기획사였잖아요. 지금 하이브가 그 한국 3대 기획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잖아요. 네, 근데 2016년에 진짜 논현동에 어떤 작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네. 방탄소년단 막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좀 무시하고 그랬는데 저 황희건 이사님이 무시 안 했죠. 엄청 노래가 좋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맞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시리보가. 김봉현님 방송 나와서 빅프리한테 욕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방송에 나오던 시절. 그게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힙합이라고 힙합인 어. 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나 리얼이다. 그리고 그때 봉현 씨가 그 제가 이제 그 어떤 잡지사에 잠깐 다닐 때였는데 그분이 홍대에 계신 분이라고. 네. 논현동 그러니까 강남을 잘 안 와요. 1위 카페지. 네, 근데 그 논현동 근처에 왔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저는 저희 회사 옆에 그 방탄소년단의 기획사 그 빅히트. 빅히트가 있었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아. 왜냐면은 주말이 되면은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줄을 그때 한 되게 많이 서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미 굿즈 좀 같은 것들을 이제 있었구나. 네, 그런데 저는 뭐 이름이 안 알려진 아이돌은 되게 많으니까 그쵸. 저 뭔데 저기 맨날 줄 서 있나? 근데 무조건 그 생각이. 한국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SM이든 YG든 나오면 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줄을 그쵸, 서고 그쵸. 있는데 여기는 이거 일단 극조돼. 해외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봤을 때 살짝 전조가 있었다. 싹이 있었다. 왜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뜬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점을 찍고 외국에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BTS는 그 팬덤 자체가 유튜브, 트위터로 만들어진 그쵸. 어떤 역수입 느낌.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지금 GD 얘기하다가 완전 딴 얘기로 왔는데 아무튼 이래서 우리가 30분 1시간씩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미스 소희. 박소희라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성복도 많이 안 다루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 디자이너 박소희는 이제 런던을 기반으로 미스 소희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오트쿠띠르 같은 아주 호화스럽게 만든 이 드레스 웨어로 좀 유명한 디자이너이고 나이가 지금 하이피스트에 25살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어리구나. 27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여기선 글을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색상, 꽃무늬 및 조각적 요소에 대해 감각적으로 매우 여성적인 느낌입니다. 크리스탈 장식은 넥라인, 아몰 및 손목을 강조하는 도움이 되는 시그니처로 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래된 꽃띠르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옷을 만든다. 그리고 2022년은 주가가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상장회사예요? 주가가 네네네. 근데 진짜 특이하다.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뭐 벨라디드, 뭐 마일리 사이러스, 카디비 같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뭐 인플루언서나 기업가나 뮤지션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하이피스트에서 다룰 카테고리가 아닌데 하이피스트 다른 카테고리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뤄준 느낌이 있네요. 아니 근데 그 하이피스트 100에 뭐 이렇게 스트릿 패션이라고 딱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이노베이티브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릿 쪽이나 네. 이런 젊은 쪽이 많이 나오는 거지. 좀 씬을 약간 리드하거나 바꾼 종류의 그쵸. 사람들. 꼭 그렇게 뭐 스트릿 패션에 관련된 사람만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맞아요. 젊은 친구. 맞아요. 젊은 게 아니라 거의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 셀럽들이 말이지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러면서 저런 류의 옷이라면 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거든요. 27이면 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이엔드급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가 저는 그냥 그거 자체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도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잘 없죠. 킹정이죠, 킹정.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 강혁 브랜드 강혁의 공동 창립자인 뭐 손상락과
최강혁이 있고 그리고 MVC의 설립자이면서 또 크리스찬 디올 남성복의 액세서리 예, 디자이너로 크리에이티브 활동하죠. 디렉터인 윤안이 있는데 뭐 이분들은 뭐 자주 올라가요. 너무 많이 했죠. 저희가 얘기도 많이 했고 네. 사실 손상락 최강혁 그 두 분 같은 경우도 뭐 컬렉션 아까 전에 파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과 뭐 그러니까 똑같죠. 이분들의 개별 컬렉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종류의 크리에이티브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그쵸. 작업들이고, 그러니까 드문 성공 사례라는 것들, 예, 그리고 어떤 옷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좀 독특한 그 창작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주류 패션 브랜드들은 아무데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매출이야 뭐 몇백 배로 더 높고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 말은 맨날 글로벌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거기까지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는 종류의 구성원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이피스트 모르는 사람도 많고 사실 맞아요, 예. 진짜로. 예, 근데 아직도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이 100명이라는 리스트에 한국 사람으로서 국뽕적인 느낌으로 6명이나 들어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보통 이런 리스트 뽑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 짜치는데 저거 왜 들어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도 어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죠. 근데 하이피스트 리스트는 안 그렇죠. 상당히 정확하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누가 정확하다는 뽑지? 말. 네. 좀 궁금해. 정확하다. 네. 하루 종일 이거,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근데 그 빡세게 빡세. 이 사람들이 안에. 정확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으려면은 막 혼자 보고 있고 막 그 얘기 아니라 졸라 소위하겠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그쵸?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의 왜냐면 진짜 박소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보는 영역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단 그렇죠.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본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근데 일본 분들은 조금 어르신들이야. 예전부터 있었고 맞아. 앞으로도 한참 더 계속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새로 와서 놀라운 사람들이. 한번 쭉 읽어주시면 안 돼, 누구누군지. 네, 일본에는 일단 그 아치히코모리라고 해서 와코마리아 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빅오 네. 그 스웨거 페노메너 미스터 젠틀맨 네. 설립자이고 사실 이분은 저 할 얘기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일단 다음 그리고 화에서 아베 치토세 사카이 뭐 후지와라 히로시 당연히 킹정 준다카하시 뭐 킹킹정 정 주냐 와타나베 킹킹킹킹정 그리고 포기 오케이 킹킹정 그리고 그리고 니고 쌉킹정 타카시 무라카미 여기서 이제 썸띵 뉴는 일단 작년에 들어갔겠지만은 걸스톤 크라이 창립자인 베르디 그쵸.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레디메이드 설립자인 유타 오사카 레디메이드 좀 열심히 띄우네. 일본.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여기는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 한국은 조금 막 이제 막 애기들이 막 액티브 하려고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씬의 변화도 좀 재미있는 요소로 한국이 좀 치고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하고는 맞아요. 비교도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소프트는 무시하고 아니 인연 중에. GD 들어갔다고 좋아했던 2014년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일본 리스트 보니까 그 하이패스트 100에 보통 단골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히로시 우자라 거의 안 빠졌고 한 번도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네이버우드랑 WTF 그러니까 빠졌네. 정말 맨날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자리를 교체한 게 제가 봤을 때 와코마리아, 베르디 그리고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이쪽에서 뉴들인 거죠, 사실. 와코마리아가 뉴구나. 그러니까 완전 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더블탭스나 네이버우드랑 비교적 뉴라. 그쵸. 네. 거기는 너무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와코마리아는 그래도 좀 누가 막 밀어주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자기가 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영역을 확실히 좀 구축한 것 같아요. 베르디 같은 경우는 좀 그 씬에서 엄청 막 그쵸. 물고 빨고 해주는 느낌이죠. 했죠. 그러면서 와코마리아 인정하는데 예전하고 조금 봤을 때 옷들이 조금 좀 그러니까 원래 오지 고객들은 좀
요즘 편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네. 2부에서 나머지 외국 글로벌 분들. 리스트를 한번 네. 다뤄보죠. 네, 서울 패션 라디오 109화의 3부 요 다시 하이피스트 헌드레즈 이번엔 글로벌 편. 하이백 글로벌 편 네, 전체적인 흐름. 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또 봐도 굉장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들어갔죠. 네, 대부분.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뭐 조금 있어요. 껴있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짧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네. 아니 그 아까 서구 형이 처음에 얘기해줬던 어떤 특징들이 되게 좀 공감되긴 했거든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죠? 그 돌아가신 분들 몇 분 들어가요. 아, 그쵸. 네, 그 리스트를 아무튼 쭉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이패스트 100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하이패스트 HB 헌드레즈라고 하는데 하이패스트 헌드레즈는 이제 패션과 거리 문화의 세계에 놀라운 공헌을 한 최고의 재능을 강조하는 연말 거리 문화를 좀 꼈네. 그러니까 스트릿 컬처가 어떤 하이피스트의 핵심이니까. 그 뿌리 같은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여전히 또 팬데믹 상황이고 그쵸. 사실 여러 가지 그 창작에 제한되는 요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뭐 라이프 고종 아닙니까? 네, 삶은 계속 이어지고 패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라이프 고전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리스트를 쭉 봤는데 그 몇 가지 특징이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100명 중에 정말 너무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분들이 좀 여럿 있었다. 예를 들어 랑방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알바 엘버즈. 그쵸. 네. 알바 엘버즈 형아는 그냥 살아계셨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분은 처음이에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했나? 와 진짜 이렇게까지 독한 말은 처음 들어봤네. 이분이 오래 돌아가셨나요? 약 안 먹고 있나요? 지금 점심 1시 반에 먹어야 돼가지고. 고인들이. 아무튼 잘. 올해예요? 돌아가신 예, 게? 올해. 올해예요. 그러니까 고인들은 올해까지 이렇게 쳐주는 거다. 근데 보통 이제 오케이. 아무튼 알바 엘버즈 같이 이제 고인이 된 그리고 버즈러블로 당연히 들어가죠. 버즈러블 들어갔고. 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보였다라는 게 비고. 네. 참고로 비고는 그 미스터 젠틀맨의 네.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이번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뭐 특징이라기에는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킴 카다시안이랑 카니 웨스트는 따로 들어갔어요. 킴 카니에. 네, 그리고 부부로 근데 들어가. 이혼했잖아요. 뭐 전 부부니까 따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일단 근데 그거는 둘을 합칠 수가 없어요. 둘은 활동량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네, 그냥 문서상으로 뭔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다 뿐이지. 뭐 킴 카다시안은 어떻게 보면은 카니에보다 더 대단한 종류의 인플루언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집안에 뭔가 특이한 피가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끄는 맞아요. 그 동생들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면 한 10억 명이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속옷 브랜드를 내가지고 스킴스. 좀 잘 되죠. 떴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올림픽 공식 속옷이 되기도 하고. 공식 속옷은 뭐야, 씨발.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리고에는 없고 리고엔 부인이 올라와 있는. 아닙니다, 경우는 아닙니다. 아, 있어요? 네, 그 미셸 라미라고 이제 그 오웬스 코퍼레이션, 이제 리고웬스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면서 이제 리고웬스의 파트너인 그쵸. 연인이 결혼한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 지금. 지금 모르죠. 네, 아무튼 미셸 라미와 연인은 확실해요. 아 따로 네. 있구나. 리고웬스가 같이 있고. 올라와 있고요. 근데 저런 경우는 보통 한꺼번에 하나로 치지 않을까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킴 카다시안 칸이 따로 있는 거 킹정인데 저기가 따로 들어간 거는 일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들어간 팀도 있죠. 그리고 일단 이 레전드들 레이가 쿠보랑 이제 에이드리안 저프 그 꼼데가르송과 도버스틸 마켓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대장들. 네, 이제 부부잖아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회장이자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레이카 쿠보가 이제 그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사이드를 전체 총괄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에이드리안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영역 비즈니스. 네 그렇게 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 따로 들어갔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거의 일심동체예요. 동체스. 사실 레이가 쿠보의 비전을 구현해내는 또 사람이고 맞아. 에이드리안 저프 같은 경우는 그 종종 인터뷰 같은 데 나오긴 하지만 맞아. 사실 그냥 이 둘은 그냥 꼼데 가르송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꼼데 가르송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좀 보인다. 그래, 리고엔 부부는 다른 행성 사람들이야 그래. 맞아. 근데 그 생각은 미셸라미가 좀 뭔가 모델같이도 활동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많이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네, 뭐 프라다 같은 데서도 뭔가를 했고 음. 뭐 등등등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어쨌든 간 좀 하이엔드 패션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스트릿웨어와 하이엔드 패션을 구분하는 게 지금 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근데 여러 그 하이엔드 패션에 기반을 둔 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뭐 소개는 안 하겠지만 네. 보통 그 미우치아 프라다가 들어갔고 누님 재밌는 점은 라프 시몬스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밑에 있었어요. 있네. 여기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형아. 아 여기 있구나. 라프 형 그죠, 있어요. 그죠. 라프 형 있고. 이제 이들은 이제 프라다의 그쵸. 작업과 라프 시몬스의 뭐 작업 때문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좀 하이피스 백치고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질 샌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부부. 여기도 부부네요. 근데 네, 루크와 루시 마이어 음. 또 19년, 20년, 21년 지금 3년째 개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맥이었어요? 아, OAMC. OAM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아니죠?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는데 사람들이죠? 그거는 루크 마이어의 브랜드예요. 루스 마이어는 OAMC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네. 따로 안 했어. 같이 네. 안 했어. 루스 마이어는 질 샌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 디올에 디올인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구나. 네. 아무튼 뭐 근데 들어갈 만해요. 또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질 샌더 플러스 그 세컨드 레이블로 했던 콜라보레이션 중에 아크테릭스는 아크테릭스랑 해가지고 네, 한거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비싸고. 아크텍스 대표도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윤수가 지금 거의 6년째 아크테릭스 얘기하니까 결국은 네. 또 시절이 재밌는 찾아오네. 점은 그 질 샌더의 설립자인 질 샌더도 들어갔습니다. 이 누나는 뭐 하고 있는데 들어왔지? 뭐 최근에 활동은 이제 유니클로 그쵸.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일을 맞다, 한다고 맞다.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갔고. 네, 아무튼 이분은 근데 되게 젊어 보인다, 그죠? 옛날 사진이에요. 냉정. 네, 일단은 그렇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쵸. 왜냐면 유니클로 사진은 벌써 늙었는데. 옛날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이제 그 뭐 다니엘리도 들어갔고. 다니엘리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무조건 사람인데, 들어가야 되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불쌍하죠? 네, 일단 저렇게 생겼구나. 나 얼굴 처음 처음에 봤어. 당했으니까. 괜찮네. 이게 갑자기 얼평 씨발. 뭐 미쳤어. 다니엘리도 보테가 사임을 한 게 조금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 이제 후발로 취임한 디자이너의 다음 컬렉션이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보테가 베네타에서 뭘 하나 샀었거든요. 네, 근데 환불할 수도 없고 이제 왜? 아니 가방을 하나 샀는데 뭐 그 유명한 이제 그 이렇게 매는 위빙된 거. 위빙된 큰 위빙. 큰 거 중에 저는 가죽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 이제 캔버스 천으로 된 게 있길래 네네. 그래 요거에 이제 카메라랑 이런 거 아이패드랑 다 넣고 다니면 되겠다 하고 저는 항상 그런 매장들 가면 구경을 오래 안 합니다. 바로 사는군요. 그냥 바로 사요. 돈 많은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네, 일시불로 그냥 바로 빠크. 질러버립니다. 근데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왜요? 사기 전에도 이건 되게 좀 아이돌 같은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 가방이긴 한데 내가 네, 이게 맞을까?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염따지, 염따. 염따는 더 과시적이어서. 네, 구찌 사지. 그쵸. 네. 근데 아무튼 구찌. 가방은 되게 괜찮은데 인성 때문에? 지난주에 아니 전혀 그건 상관없고 별로. 지난주에 한번 가방을 메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내 취향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잘 만든 가방이구나. 호터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 루이비통 같은 데서 제가 뭘 사는 이유는 딱 봤을 때 되게 웰메이드거든요. 그쵸. 네, 막 예를 들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바느질을 막 이렇게 장인 정신 같은 그쵸, 느낌. 그쵸. 근데 이거 좀 얼기설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테가 베네타가 막 뜬 이유가 다니엘리가 굉장히 좋은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장인 정신이고 웰메이드 어쩌고 한데 보테가 베네타 브랜드의 오브제들을 액세서리들을 보면 약간 쿨하고 조금 헐겁다고 할까? 약간 그쵸. 네, 원래 그렇잖아요. 실제로 위빙이니까. 왜냐면 위빙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잘 살렸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 위빙을 보여주는 방식이 그 위브를 되게 작게 만들어서 그쵸. 패턴을 촘촘하게 정말 튼튼하게. 그 일종의 그냥 장인 정신이 하는 뭐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약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니엘리는 오히려 반대로 간 거죠. 그것들을. 그래서 헐겁게 갔다.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오히려 그게 먹혀요. 쿨해서. 뭐 200만 원짜리인데 뭐 동전은 일단 넣기 좀 힘들다. 약간 이런. 빠져나와요? 아니 빠져나가진 않지만. 그게 약간 베를린적인 그런 또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 베를린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예, 예를 들자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아까부터 저 할아버지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누구 카를로 리베티. 스톤 아일랜드 창립자. 예, 킹장. 스톤 아일랜드 저는 아니 왜 들어갔어 싶은 형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그 여우 그 키츠네 매종 매종 키츠네의 키츠네. 두 분은 좀 아쉽지 않나. 왜냐면은 그 저번 편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마스터마인드 재편이나 뭐 네이버드도 빠졌는데 눈치 없게 아직 껴있는 게 아닌가 친해가지고. 저는 그 마사야 크로키랑 질다 슬로웩이 그 매종 키친의 설립자이면서 들어간 이유는 하입 이 헌드레드 리스트가 이들의 조금 사업적인 측면을 주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매종 키친의 설립자로서 이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간 게 딱 한 번이거든요. 2016년에. 그래요? 5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 킹정한 느낌이네 서로. 그러니까 원래 키친네가 음악으로 출발한 레이블. 그쵸. 그리고 매종 키친네로 패션 레이블이 되고 나서 정말 어떤 하입이 있었잖아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 하입은 이제 스트리트웨어 하입이랑 조금 다르죠. 그쵸.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뭐 그냥 눈에 치이는 브랜드가 되고 나서 저도 1도 관심이 없게 아미와 키친핸드 지금 전했단 로고만 다른 라코스테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추구하는 바가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종 키친네가 저는 올해 들어간 제일 큰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협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카페라든지 또 한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들 그리고 와더에러랑 했던 협업도 맞아요. 우리는 별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잘 사실 됐죠.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런 종류의 것들 그리고 이들이 결국 가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컨템퍼러리 웨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프랑스의 새로운 폴로 라이프 로렌 같은 거 만들고 싶어하는 거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니 저는 요즘 보면 르티그레가 생각나요. 르티그레 아직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호랑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냥 저는 라코스테를 여름에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의 그 스큐의 그 구성조차 똑같더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만드는 건 말한 대로, 심지어 라코테도 잘 만들잖아요. 말한 대로 그냥 프랑스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 라코스테를 동시대적 자리 라코스테. 잡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은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쑥 좀 훑어보면 그래도 좀 재밌는 사람을 살짝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릴 나스엑스에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난년이죠. 계란년. 년인지 놈인지 그렇게 불러주길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릴 나스엑스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쵸. 근데 와 저는 릴러스의 행보를 보면은 그냥 이 재능으로 똘똘 뭉친 게이 왕이다. 새로운 게이 왕이다. 일단은 대중음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올해 다 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예를 들어 켄딜 라마가 막 한 해를 지배했을 때, 그쵸. 드레이크가 한 해를 지배했을 때, 카네가 지배했을 때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릴 나스엑스는 확실히 2021년을 좀 지배했다. 완전 지배했죠. 근데 첫 시작은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도 어떻게 보면 원히트 원더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무조건 그럴 것처럼 다들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정말 누구나 그랬잖아요. 18년에 이제 근본 없는 음악으로 올드타운 로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어떤 아이콘이 된 느낌이에요. 완전 스타가 아니라 왜냐면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기행에 가까운 피를 넣은 나이키랑 협의하지 않은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주얼리스트로서도 저는 되게 뛰어나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세 가지가 겹치면 패션이 너무 좋아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음악도 심지어 졸라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근본 없음이 응. 어떻게 보면은 근본 없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오래 못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원히턴더라고 생각하기 쉬웠다고 하는 건데 근본 없는 채로 계속 잘하면 맞아요. 그건 완전 크리에이티브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릴 나스엑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오히려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번에 2집을 냈잖아요. 근데 올해 또 실버마운 또 한 명의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그녀는 근데 근본은 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저는 되게 좋아해서 인터뷰 같은 것도 막 찾아본단 아 말이죠. 그래요? 네, 근데 찾아보면 나이가 어릴 뿐이지 진짜 되게 클래식한 아티스트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빌리 아일리시의 어떤 면들 예를 들어 뭐 헐렁한 막 패턴이 미친 듯이 들어간 1집 때 많이 입고 다녔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뭔가 안티 히어로 같고 뭔가 그 유니섹스적인 어떤 여성들을 여성화하지 않는 성상품화를 반대하는 막 이런 근데 또 보면은 저는 빌리 아일리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본투비 아티스트고 아티스트로서 정도를 걸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그 사람 취향이 그런 거예요. 근데 릴 나스엑스 같은 경우는 헤이터들의 반응도 즐기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엄청난 전략가고 그걸 다 자기 계산 안에 넣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다른 종류의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계산하는 척하지만 다 감각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2020년대 중반까지 무근본 무국적성이 지배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이제 대표주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쭉 보니까 확실히 하이브는 하이브인 게 BTS는 없네요. 네. 작년에도 안 들어갔죠. 한 번도 안 들어갔죠. 저는 안 들어갔죠. 근데 BTS는 애매하죠. 너무 음악적으로만 팝컬처라 맞아요. 대중 그쪽이라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몇 명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벤클라이머. 그러니까 벤클라이머는 뭐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 그 시계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죠. 호딩키. 그 호딩키의 창립자이자 이제 체어맨 회장이고 지금은 이제 편집장 역할은 안 하고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2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 400명이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LVMH에서 투자도 받았고 뭐 등등등. 참고로 존 메이어 같은 뮤지션도 뭐 시계에 뭐 100억을 쓴 남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 그 소수 투자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생긴 것도 잘생겼네요 보니까. 이 사람은 코딩키 같은 경우는 일단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조금 고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계 그 기계식과 여러 가지 뭐 수동을 포함한 그 오토매틱 뭐 그런 아무튼 매뉴얼 오토매틱 시계들에 대한 아주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어떤 웹 매거진이에요. 이자 스토어죠. 그쵸. HBX보다 매출 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시계는 단가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호딩키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협업들의 대상이 상당히 형아들이죠. 그냥 트리플 A급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롤렉스랑 애플만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오메가랑 롤렉스는 어디요? 애플만 빼고. 애플 빼고 다 했구나. 라이카랑도 카메라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협업 중에 하나 같은 느낌이라 강조도 안 되는데 에르메스랑도 했어요. 지지네. 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이브이라는 단어로 뭔가를 얘기할 때 스니커즈라든지 스트릿웨어 같은 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피마원이나 뭐 나이키 무슨 뭐 오프화이트든 뭐든 스카시나 드로우를 겁나 해가지고 사는 종류의 것들. 시계 소비자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많고 스니커즈는 정말 1도 관심 없을 종류의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이에서 패션을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계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보면 되게 소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에르메스 시계가 솔드아웃이 되는 아, 네, 그런 현상들을 좀 창출해냈죠. 네. 그건 다 몇천만 원짜리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죠. 몇백만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계가 가방보다 쌉니다. 아오. 네, 아직 그 정도 그 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에르메스는 그렇죠. 네, 에르메스는 네. 근데 이게 그 말한 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원래 모든 그 브랜드 비즈니스를 하는 내가 매체하고 리테일러한테는 약자예요. 웬만한 경우 좀 고객들이 있으면. 근데 얘네는 매체이자 리테일러인데다가 사실 시계는 고가 시계일수록 그 대상이 이렇게 나라마다 많은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전 세계 그런 애들을 다 모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시계 인더스트리에서의 파워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압도적이겠군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리고 또 알다시피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 패션 인더스트리에 있는 젊은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거의 경쟁적으로 이런 고가 시계 플렉스를 하거든요. 이거하고 또 맞아떨어진 거죠. 그쵸. 네. 완벽한 거죠. 그래서 글놈들. 네, 일단 하이백 리스트에는 13년, 14년, 15년 들어갔었다가 꽤 들어왔네요. 네,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아. 네, 근데 벤클라이머 그 호딩키는 뭐 이쪽 업계에서 하이피스트가 차지하는 위상이랑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저는 둘이 좀 많이 다르지만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웹 베이스로 매거진을 시작했다는 거. 블로그 같은 형태로 똑같아요 일단. 그쵸. 하이비랑 호딩키랑 그리고 이커머스, 그러니까 커머스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하이브의 크리에이티브 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주요 파트너들이랑 어떤 유가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도 하이브 네. 무신사랑도 좀 비슷하네요. 네, 같은 뭐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뭐 시계 쪽 뭐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네. 그러고 보니까 무신사에 그분이 안 껴주셨네. 조만 원이. 조금만 더. 조만 원님도 낄만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 아직 좀 한국에 대한 뭔가들이 조금 약하긴 하다. 아 근데 무신사 끼려면 엔드 클로딩도 껴야 되고 센스도 껴야 되고 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엔드 클로딩 센스 그냥 살 수 있죠. 오, 그 정도예요? 센스 그렇게 작아요? 무신사가 상장하면 센스도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센스 조단이죠. 엄청 큰데 제가 봤을 때 상장하면 무신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10조단인가? 아마 넘을걸요. 그리고 무신사는 지금까지는 백그라운드 저기 시장이 거의 한국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일본에서 뭐 하고 이러니까 완전 백화점에서 완전 그 넓은 행사장을 썼는데 상품이 하나도 안 남고 있잖아요. 완전 솔드아웃이 됐대. 옛날에 수혜관 매장 가면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그 간지로 수혜이지. 페노메놀인가? 어쨌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 이제 상장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비상장 기업이고.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만호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쿠팡의 전례를 따를 거다. 미국의 그러니까, 상장에? 네, 상장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네.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사업을 진짜 잘해. 아무튼 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뭐 얘기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좀 하시죠. 네네. 키스는 아직도 들어가네요. 키스도 좀 그럴 수 있죠.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쭉 봤을 때 뭐 아무튼 들어갈 만한 사람 다 들어갔죠. 이제 새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텔파. 미국에서 특히 인기 많은 텔파. 저는 사실 이거는 진짜 좀 잘 모르겠어요. 흑인들 사이드에서 봐야지 이해가 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텔파는 흑인 소수자들, 흑인 게이 시장을 완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흑인 게이가 또 가져온 뭐 문화적 미국 안에서의 문화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저렴한데 과시적인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떤 저 인종적인 혹은 인종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예를 들어 그 다이아몬드 체인이라든지 보통 황인종도
백인도 잘 안 하고 다니는 종류 화려함이 흑인 문화에 있잖아요. 있죠. 네, 아프리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재해석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다. 맞아. 네. 여기 보니까 그 아프리카 컬처 기반의 디자이너들이 좀 몇 명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콜드월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등등 여러 개 네네. 있습니다. 예. 있어요. 누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칼 라거펠트 이후에 샤넬을 맡고 있는 이제 버지니 비아드도 이 리스트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야죠. 처음이에요. 오. 네. 맡은 지는 이제 2년 좀 넘었죠. 네. 약간 안정적으로 안착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그 칼라거펠트처럼 스팟라이트들을 즐기거나 앞으로 내세우는 종류의 디자이너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본인이 스타성도 없고. 맞아요. 네. 그 수주가 공연했잖아요. 샤넬 쇼에서. 그런 거 보면 더 실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칼라거펠트는 실험을 돈으로 구현해서 아주 웰메이드로 만들면 여기는 조금 더 외계 우주선을 막 만들어버리고 슈퍼마켓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슈즈 쇼도 사실 저는 한국 모델이 샤넬에 서가지고 쓰는 것만도 그런데 노래까지 막 불러버리고 그러니까. 라이브로 그것도 신중현 노래를 그것도 기가 막히죠. 네. 뭐 모델 수주님과 이제 샤넬은 거의 뭐 일심동체라고. 그러니까요. 관계도 엄청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뽕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것들 보면 네. 안 그러고 싶은데도 진짜. 음. 지금 안 될 수 없어요. 사실 좀 빡세요. 근데 그치? 실제로 커버하기 힘들지. 실제로 뭐랄까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이 뭐 사실 여기 안 들어갔지만 오징어 게임 뭐 그냥 그러니까 끝냈잖아요. 올해. 네. 에미에서 뭔가 상을 안 탈 수가 없을 것 같은 뭐 느낌이에요. 필수겠죠. 저는. 네. 뭐 미국 국내 시상식이긴 하지만 근데 좀 뭐랄까 로컬 행사니까. 로컬 행사니까. 아무튼 이런 걸 보니까 저도 그런 국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살짝 있는 타입인데 거부가 안 되더라고 잘. 네, 정말 어쩔 수 없어. 네, 무슨 함락해버려! 비보이 여행 유튜버 같은 거 그거 브루스리 보시는군요. 네, 너무 훌륭하죠.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옛날 같으면 수주가 아티스트 네임, 뮤지션 네임으로 샤넬에서 공연했다? 그냥 한국에서 대서특필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메인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관심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죠. 관심은 왜냐면은 있는데 그거보다 큰 것들이 너무 막 커지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메인스트림에서 잘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슈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어필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모델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는 하이피스트 이 100 리스트가 조금 그래도 공정하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중국으로 인구수 대비로 났으면 엄청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일단 파운더인 케빈 마가 홍콩계 캐나다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이피스트의 거의 모든 매출은 중국에서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이피스트 헤드쿼터는 홍콩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뉴욕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있죠. 하지만은 근데 얘네가 진짜 공정한 게 중국 사람 3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홍콩은 없어요. 네. 홍콩은 뭐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잭슨 왕이네요. 그 세븐틴이 아니라 뭐였지?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JYP 갓세븐이었던. 네. 뭐 잭슨 왕은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그 성 관련 추문으로 이제 구속돼서 잭슨 왕이요? 아니요. 한 명 있었잖아요. NCT였던. 엑소 출신. 엑소. 네. 아예 가신 분. 네, 그 친구를 조금 대신하지 않을까. 갓세븐 때도 사실 뭐 중국 시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했어요. 맞아요. 네. 아니, 저 브랜드 중국에서 엄청나다고 듣긴 들었어요. 실감은 못하지만. 네, 그리고 여기 근데 들어갈 만한 사람 다 들어왔어요. 팽채나 킹정. 저 사람 뭐예요? SK는? 저도 모르겠어요. 램슈캄으로 알려진 SK램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책파나 어쩌고저쩌고를 하는 아티스트구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네요. 아마도 뭐 커즈나 뭐 제임스 퓨츄라 같은 사람들이랑 계속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트 에이전시를 뭔가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네. 준이준이 선배님 같은 사람인가? 뭐 어쨌든. 그래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저 중국계 디자이너들 많은데 야박했네. 아 근데 공정했네. 많아요? 많죠. 많이 엄청 많겠지만 두각을 드러내서는 팬처럼 껴준 것도 조금 오케이. 팬처럼 그래도 뭐 여기저기 많이 오죠. 근데 저는 이분이 여자분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럴 수 관심이 있죠. 별로 없어서. 그치. 팬첸 왕이. 네. 그래서 아무튼 왕자가 많네요. 잭스랑 힘 팬처럼 같은 거죠.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과 같이 또 우리 호두랑 같이 호드랑 같이 2시간 있더니 기가 빨려가지고. 저 원래 15분씩 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끊을 수 없는 내용인 거라서 그냥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뭐 받고 하이피스트 100도 리스트를 보니까 그 뭐 패션의 시야에서 이게 우리가 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들어갔고 수긍할 또 만하다. 내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 리스트를 구글 크롬으로 보세요. 맞아. 번역이 아주 번역하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재밌으니까 이런 특히 지금 뭐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 저는 어떤 우리 또 방송을 듣는 몇 안 되는 또 뭐 학생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리스트를 보고 또 그들의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어떤 디깅을 해보면 좋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출신 저 엔트리들도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 듣겠습니다.